여러분, 눈이 조금 흐려 보일 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그냥 노안이네? 아마 대부분 이렇게 넘기셨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그 증상이 단순한 노안이 아니라 실명을 부르는 첫 번째 신호일 수 있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떠시겠습니까? 50대 이후 시력을 위협하는 가장 무서운 세 가지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입니다. 이 세 가지 질환은 모두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면 한 번 잃은 시력을 다시 되돌릴 수 없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초기 증상이 너무 흔하고 평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나이 때문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다가 병이 상당히 진행된 뒤에야 병원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환자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2세 남성 환자분은 최근 글자가 흐려 보이고 불빛이 번져 보여 안경을 새로 맞추려고 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안경 도수가 안 맞아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안과 검사 결과 이미 백내장이 심각하게 진행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몇 달만 더 미뤘다면 수술로도 회복이 어려울 뻔했습니다. 본인은 단순한 노안이라고 믿었지만 사실은 눈이 보내는 구조 신호를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눈이 보내는 첫 번째 경고 신호는 무엇일까요? 바로 시야가 흐려지고 빛이 번져 보이는 현상입니다. 신문 글자가 예전처럼 선명하게 보이지 않거나 가로등 불빛이 퍼져 보이고 심지어 낮에도 햇빛이 유난히 눈부시게 느껴진다면 이것은 단순한 노안이 아니라 백내장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백내장은 수정체가 혼탁해지면서 사물이 뿌옇게 보이는 질환입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올 수 있지만 당뇨병이나 고혈압 같은 전신질환이 있으면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초기라면 수술로 회복이 가능하지만 방치하면 시력이 급격히 떨어져 일상생활 자체가 힘들어집니다. 특히 구별이 어려운 점은 안경 도수가 맞지 않아 흐려 보이는 것과 초기 백내장의 흐림이 비슷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안경 바꾸면 되겠지 하고 생각하며 시간을 흘려보냅니다. 하지만 안경점에서 도수를 조정해도 시야가 뿌옇게 남는다면 이미 눈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밤에 운전할 때 맞은편 차 불빛이 전보다 훨씬 번져 보인다. 글씨가 겹쳐 보이고 초점이 잘 안 맞는다. 낮에도 햇빛이 유난히 눈부시게 느껴진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경험하셨다면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치부하지 마시고 반드시 안과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백내장은 양쪽 눈에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도 많지만 한쪽 눈이 더 심하게 흐려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래서 한쪽 눈은 괜찮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넘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병은 조용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명을 부르는 눈 질환의 무서운 점은 눈은 아프지 않기 때문에 신호를 무시하기 쉽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위장에 문제가 생기면 통증이 오지만 눈은 통증 대신 시야 변화를 통해 신호를 보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정도는 나이 때문이지 하고 쉽게 넘겨버립니다. 그 결과 실명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또 다른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58세 여성 환자분은 밤에 불빛이 너무 퍼져 보이고 책을 오래 읽기 힘들다며 병원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때문에 당연한 현상이라고 생각했지만 검진 결과는 초기 백내장이었습니다. 빠른 수술로 일상생활을 되찾을 수 있었지만 만약 더 늦었다면 시력은 돌이킬 수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눈이 흐려지고 불빛이 번져 보이고 평소보다 눈부심이 심해진다면 그것은 단순히 노안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눈이 보내는 첫 번째 구조 신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이 그 신호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제부터 이어지는 영상에서는 단순 노안으로 착각하기 쉬운 그러나 시력을 위협하는 7가지 조기 신호를 차례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첫 번째 신호는 흐림과 빛 번짐이었습니다. 다음 신호는 우리가 흔히 노안으로 착각하는 또 다른 증상인데 사실은 실명을 부를 수 있는 치명적인 경고입니다.
눈은 한번 잃으면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오늘의 작은 관심이 평생의 시력을 지킬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우리는 눈이 보내는 첫 번째 신호, 시야가 흐려지고 빛이 번져 보이는 증상이 단순 노안이 아니라 백내장의 초기 경고일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눈이 보내는 두 번째 경고 신호는 무엇일까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정면은 잘 보이는데 옆에서 다가오는 사람이 보이지 않아 부딪힐 뻔한 적, 계단을 내려갈 때 발밑이 어두워서 순간적으로 위험했던 경험, 밝은 낮에도 시야 일부가 가려져 어둡게 보이는 경우, 이런 현상은 단순히 피곤해서가 아니라 녹내장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녹내장은 시신경이 서서히 손상되면서 시야가 점점 좁아지는 질환입니다. 더 무서운 건 초기에는 전혀 자각 증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리 없는 시력 도둑이라고 불리죠. 많은 환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앞은 잘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녹내장은 정면 시력이 끝까지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옆 시야부터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환자들은 자신이 눈이 나빠지고 있다는 사실을 거의 느끼지 못하다가 어느 날 큰 사고를 당하거나 한쪽 눈을 가려보고서야 문제를 인식합니다. 그때는 이미 시신경이 손상되어 돌이킬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한 55세 남성 환자분은 운전 중 옆에서 끼어드는 차량을 보지 못해 큰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본인은 단순히 피곤해서 순간적으로 못 본 거라고 생각했지만 검사 결과는 진행된 녹내장이었습니다. 정면은 분명히 잘 보였지만 주변부 시야는 이미 많이 손상되어 있었던 겁니다. 녹내장은 한번 손상된 시신경을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환자들은 나는 시력이 좋고 안경 없이도 책을 잘 읽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녹내장은 시력의 선명도가 아니라 시야의 폭을 서서히 빼앗아 가는 병입니다. 여러분이 눈이 괜찮다고 믿는 바로 그 순간에도 질환은 조용히 진행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일상에서 어두운 방에서 물건을 찾는 게 전보다 힘들어진 적 있으신가요? 혹은 사람이 옆에서 다가와도 잘 못 느낀 적 있습니까? 그렇다면 단순 피곤이 아니라 눈이 보내는 두 번째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신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책을 읽다가 글자가 휘어져 보인 적 있으신가요? 또는 TV 화면 속 인물이 비뚤어져 보이거나 색이 이상하게 보이는 경험. 이런 증상은 단순 노안이 아닙니다. 황반 변성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황반은 눈의 망막 중심부에 있는 부위로 우리가 글자를 읽고 색을 구별하고 사물을 또렷하게 보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이 황반이 손상되면 중심 시야가 흐려지고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50대 이후 60대 이상에서 급격히 늘어나는 질환이 바로 황반 변성입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60세 이상 실명 원인 1위로 꼽히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초기 증상이 너무 흔하다는 겁니다. 눈이 침침하다, 글씨가 약간 삐뚤어져 보인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맙니다. 실제 한 64세 여성 환자분은 신문을 읽을 때 글씨가 겹쳐 보이고 직선이 휘어져 보인다고 호소했습니다. 처음에는 안경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검사 결과는 황반 변성이었습니다. 빠른 치료로 진행을 늦출 수는 있었지만 이미 중심 시야 일부가 손상돼 회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황반 변성의 무서운 점은 중심 시야가 손상되면 사람 얼굴을 정확히 볼 수 없고 책이나 신문 글자가 일그러져 보이며 색 구별이 어렵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 얼굴이 일부 사라져 보인다. 글씨가 굽어져 보인다. 색이 왜곡되어 보인다. 이런 경험이 있다면 반드시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황반 변성은 진행이 빠르고 치료 시기를 놓치면 시력을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눈이 보내는 두 번째 신호는 시야가 좁아지고 어두워지는 것, 즉 녹내장의 전조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글자가 휘어져 보이거나 색이 왜곡되는 것, 황반 변성의 신호입니다.
이 두 질환은 모두 조기 발견이 생명입니다. 한번 손상되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눈은 아주 작은 변화를 통해 신호를 보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괜찮겠지,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면 그 대가는 너무나도 혹독할 수 있습니다. 다음 3부에서는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신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한쪽 눈이 갑자기 나빠지는 증상과 밤이 되면 심해지는 눈부심과 야간, 시력 저하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우리는 눈이 보내는 두 번째 신호, 시야가 좁아지고 어두워지는 증상이 녹내장의 신호일 수 있다는 점과 세 번째 신호, 글자가 휘어지거나 색이 왜곡되는 증상이 황반변성의 초기 신호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번에는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신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특히 많은 분들이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만 사실은 시력을 지키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신호는 한쪽 눈이 갑자기 나빠지는 경우입니다. 혹시 양쪽 눈 중에 한쪽만 유독 흐려 보이거나 갑자기 시력이 떨어진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안경 도수가 안 맞나 보다 하고 가볍게 생각하지만 이 증상은 매우 위험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질환이 망막 박리입니다. 망막은 카메라의 필름처럼 빛을 받아들이는 중요한 부분인데 이 망막이 눈 속에서 들뜨거나 찢어지면 갑자기 시야가 흐려지고 심한 경우 검은 장막이 내려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망막 박리는 시간을 다투는 응급질환입니다. 즉시 치료하지 않으면 영구적으로 시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망막 박리 초기에는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눈앞에서 번쩍거리는 빛이 보인다. 시야에 떠다니는 작은 점들이 갑자기 늘어난다. 한쪽 눈이 뿌옇게 흐려지고 시야 일부가 가려진다. 이런 증상이 있다면 하루도 지체하지 않고 바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망막 혈관 폐쇄나 급성 녹내장 같은 질환입니다. 이들 역시 응급 상황으로 시간이 생명입니다. 만약 이 신호를 놓치면 치료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한 57세 남성 환자분은 아침에 일어나 보니 오른쪽 눈이 유난히 흐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피곤해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일주일이나 미뤘습니다. 그러나 병원에 왔을 때는 이미 망막 박리가 진행돼 시력을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그때 하루만 빨리 왔더라면 하며 후회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쪽 눈이 갑자기 나빠진다면 그것은 눈이 보내는 네 번째 경고 신호입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야간 시력이 떨어지고 눈부심이 심해지는 경우입니다. 낮에는 괜찮은데 밤만 되면 운전하기가 힘들고 맞은편 차량에 불빛이 번져 보이며 가로등 불빛 때문에 도로가 뿌옇게 느껴진다면 단순한 노안이 아니라 백내장이나 망막 질환일 수 있습니다. 백내장은 수정체가 혼탁해져 빛이 제대로 망막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특히 밤에 증상이 심해집니다. 낮에는 괜찮다가도 어두운 환경에서는 불빛이 산란되어 시야가 더 흐려지는 것이죠. 망막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밤 시력이 급격히 나빠질 수 있습니다. 어두운 공간에서 물체가 잘 안 보이고 빛 주변에 후광이 생기며 작은 불빛이 전보다 훨씬 더 희미하게 보이는 경험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실제 60세 여성 환자분은 밤에 운전하기가 너무 힘들다며 병원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때문에 당연한 현상이라고 생각했지만 검진 결과 진행된 백내장이었습니다. 다행히 수술 후 시력을 회복할 수 있었지만 만약 조금만 더 늦었다면 운전은 물론 일상생활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야간 시력 저하와 심한 눈부심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서 사고와 직결됩니다. 특히 운전하는 분들에게는 생명과도 연결된 문제입니다. 작은 증상이라도 결코 무시하지 말고 반드시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네 번째 신호는 한쪽 눈이 급격히 나빠지는 증상으로 망막 박리나 급성 질환을 의심해야 하며 이 경우 시간을 다투는 응급 상황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야간 시력이 떨어지고 눈부심이 심해지는 증상으로 백내장이나 망막 질환을 의심해야 합니다.
눈은 절대 통증으로 경고하지 않습니다. 오직 시야의 변화, 시력의 변화를 통해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신호를 단순한 노안이나 나이 탓으로 넘기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 4부에서는 6번째와 7번째 신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눈과 전신 건강의 연관성입니다. 당뇨병과 뇌질환이 눈을 통해 어떻게 경고를 보내는지, 실제로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우리는 네 번째 신호, 한쪽 눈이 갑자기 나빠지는 증상과 5번째 신호, 밤이 되면 시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눈부심이 심해지는 증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6번째와 7번째 신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눈만의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의 건강과 직결된 신호라는 점에서 더욱 중요합니다. 6번째 신호는 당뇨병 환자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눈속 출혈입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는 당뇨망막병증이라고 부릅니다. 당뇨병은 혈당이 높아지는 병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눈의 미세혈관을 망가뜨립니다. 그 결과 눈 속 망막에서 출혈이나 부종이 생기고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증상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글씨가 흐려지고 시야 한쪽이 가려지며 작은 점들이 떠다니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더 진행되면 눈 속에 혈액이 고여 시야 전체가 검게 가려질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한번 손상된 망막은 회복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실제 59세 당뇨 환자분은 혈당은 어느 정도 조절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정기적인 안과 검진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눈앞이 흐려지고 검은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진행된 당뇨망막병증이었고 이미 시력을 되돌릴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만약 1년에 한 번만이라도 안과 검진을 받았다면 훨씬 일찍 발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당뇨병은 눈을 공격하는 가장 무서운 질환 중 하나입니다. 혈당 관리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안과 검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이라면 아무 증상이 없어도 최소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눈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눈이 보내는 6번째 경고 신호입니다. 이제 7번째 신호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두통과 함께 시야가 흐려지는 증상입니다. 단순히 눈의 피로로 여길 수 있지만 사실은 뇌혈관 질환이나 전신혈관성 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갑자기 시야가 흐려지면서 심한 두통이 동반된다면 뇌졸중이나 일과성 허혈 발작을 의심해야 합니다. 또 순간적으로 시야가 가려졌다가 다시 회복되는 증상이 반복된다면 이는 뇌혈류에 문제가 있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눈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의 신호일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 61세 여성 환자분은 며칠 동안 두통과 함께 시야가 흐려지는 증상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피곤해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넘겼습니다. 그러다 결국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갔고 진단은 뇌경색이었습니다. 만약 눈의 변화를 몸의 경고로 받아들였다면 더 큰 위험을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눈은 단순히 시력만의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 건강을 보여주는 창입니다. 특히 뇌혈관과 심혈관 질환은 눈을 통해 초기 신호를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두통과 함께 시야 이상이 나타난다면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말고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6번째 신호는 당뇨병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눈속 출혈, 즉 당뇨망막병증입니다. 이 신호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실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7번째 신호는 두통과 함께 시야가 흐려지는 증상으로 단순 눈의 피로가 아니라 뇌혈관성 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눈은 아프지 않습니다. 대신 작은 시야의 변화와 흐림, 그리고 전신 질환의 신호를 우리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눈뿐 아니라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5부에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7가지 신호를 정리하면서 눈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생활 습관과 예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정보를 아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눈이 보내는 7가지 조기 경고 신호를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흐려지고 빛이 번져 보이는 첫 번째 신호, 시야가 좁아지고 어두워지는 두 번째 신호, 글자가 휘어져 보이거나 색이 이상하게 보이는 세 번째 신호, 한쪽 눈이 갑자기 나빠지는 네 번째 신호, 밤이 되면 시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눈부심이 심해지는 다섯 번째 신호, 당뇨로 인해 눈 속에 출혈이 생기는 여섯 번째 신호, 그리고 두통과 함께 시야가 흐려지는 일곱 번째 신호까지. 이 신호들은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눈과 전신 건강이 보내는 경고였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예방과 관리입니다. 눈은 한번 잃으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조기 발견과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 진행을 늦추고 시력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정기적인 검진입니다. 50대 이후라면 최소 1년에 한 번은 안과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 질환이 있는 분들은 더 자주 검진을 권장합니다. 아무 증상이 없어도 검진을 통해 조기의 질환을 발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법입니다. 둘째, 올바른 식습관입니다. 눈 건강을 지키는데 중요한 영양소는 루테인, 오메가3, 비타민C와 같은 항산화 성분입니다.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같은 녹황색 채소, 연어나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 블루베리나 오렌지 같은 과일을 자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커피와 단 음식은 과다 섭취하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셋째, 생활 습관 관리입니다. 햇빛이 강한 낮에는 반드시 선글라스를 착용해 자외선으로부터 눈을 보호해야 합니다. 흡연은 눈 건강을 해치는 큰 원인 중 하나이므로 금연이 필수입니다. 혈당과 혈압을 꾸준히 관리하는 것도 눈을 지키는 기본입니다. 넷째, 눈을 쉬게 해주는 습관입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화면을 오래 볼 때는 20분마다 20초 정도 멀리 바라보는 20-20-20 법칙을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충분한 수면과 적절한 휴식도 눈의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이상 신호를 결코 무시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글씨가 조금 흐려져도, 불빛이 번져 보여도, 밤에 운전이 힘들어져도 그냥 노안이라고 치부하지 말고 반드시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조기 발견이야말로 실명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눈은 단순히 세상을 보는 창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소중한 기관입니다. 시력을 잃는 순간 우리가 누려왔던 일상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조기의 신호를 알아차리고 예방 습관을 실천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눈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흐려 보임, 빛 번짐, 시야 협소, 글자 왜곡, 한쪽 눈의 급격한 시력 저하, 야간 시력 저하와 눈부심, 눈속 출혈, 두통과 함께 오는 시야 흐림. 이 중 단 하나라도 경험하신다면 절대 미루지 말고 안과 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오늘의 작은 관심과 실천이 여러분의 평생 시력을 지켜줍니다. 단순한 노안으로 넘겼다가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남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여러분의 눈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